대통령 지지층들은 한동훈 후보 팬덤이 여전히 묻어 나오는데 이건 뭐냐면 지지층들은 일반 유권자, 국민의힘 지지층들 또 대통령 지지층들은 특히 이제 대통령 지지층들은 현재 대통령을 지지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대로 대통령을 지지하는 것이고요. 예. 또 한동훈 후보에 대해서는 미래로 보는 겁니다. 다르게 보고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것을 대통령과의 갈등 구조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재명 전 대표, 예. 민주당이나 야권의 대권 후보와 맞섰을 때 가장 파괴력이 있는 이분이 누구냐? 한동훈이다. 아니 한동훈 위원장이 그 당대표 후보로 출마하면서 왜 최상병 특검법을 들고 나왔을까? 지금 원팀을 이루어서 민주당에 맞서서 예. 무언가 액션을 해도 모자랄 판에 지금 최상병 특검을 들고 나와버리면은 전선이 무너지는 것 아닌가? 예. 한동훈 위원장을 지금 상당수의 고관여 당원들은 이미 다른 팀으로 보기 시작했고 예. 그리고 아직 잘 모르는 사람들은 이제 생각을 조금 달리하기 시작했다. 이것이 바로 영남 민심입니다. 자, 오늘 나온 지지율 중에서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긍정평가하신 분. 이거 주목받을 만한 내용인데요. 직무 긍정평가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분들은 당권 주자들을 어떻게 보느냐예요. 일단 한동훈 52. 이것도 절반이 넘네요. 그렇죠.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분의 절반 이상이 52. 그리고 원희룡 21, 나경원 12, 윤상현 2. 이렇게 돼 있고요. 다음 하나 더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지역으로 보는데 대구 경북 TK만 좀 보겠습니다. 한동훈 33, 원희룡 19, 나경원 17, 윤상현 4입니다. 배훈찬 소장님. 예. 지금 특히 영남 지역에서 연거푸 거절 퇴짤 당한 상황인데도 특히 윤석열 대통령 지지층 그리고 뭐 대구 경북에도 30% 이상이니까 가장 높거든요.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그렇죠. 우선 이 대구 경북은 전체 응답자입니다. 예. 국민의힘 지지층이나 무당층 그렇죠. 상관이 없습니다. 또 대구 대통령의 지역, 그렇죠. 대구 경북 지역만입니다. 전체 응답자인데 예. 지금 국민의힘 지지층이 아니라 대통령 지지층에서도 국민의힘 지지층과 크게 차이 나지 않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고 계시는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던질 수 있는 질문은 아니 친윤이 패싱을 하고 왕따를 하고 반환으로 가는데 예. 홍준표 시장, 이철우 지사, 김대식 의원 그런데 대통령 지지층들은 한동훈 후보 팬덤이 여전히 묻어 나오는데 이건 뭐냐면 지지층들은 일반 유권자, 국민의힘 지지층들 또 대통령 지지층들은 특히 이제 대통령 지지층들은 현재 대통령을 지지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대로 대통령을 지지하는 것이고요. 예. 또 한동훈 후보에 대해서는 미래로 보는 겁니다. 다르게 보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것을 대통령과의 갈등 구조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재명 전 대표, 예. 민주당이나 야권의 대권 후보와 맞섰을 때 가장 파괴력이 있는 이분이 누구냐? 한동훈이다. 그래서 한동훈을 지지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예. 여기서 어떤 현상이 벌어질 수 있냐면 영남 당원들이 홍준표, 이철우, 김대식의 영향을 받고 앞으로 한 20 며칠 동안 기간 동안에 예. 변화가 된다면 몰라도 당원들이 생각할 때 이거 지나친 거 아니야? 이렇게 가는 건 아니야. 그러면 오히려 반작용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오히려 홍준표, 이철우, 그다음에 김대식 일련의 이런 친윤 인물들의 영향이 예. 그대로 당원들에게 스며드는 전략이 될 거냐? 아니면 반발로 왜 이래? 이렇게 하는 건 아니야. 왜 안 만나죠? 아까 방금 전에 윤기찬 변호사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정말 저도 좋은 방법인 게 예. 한동훈 캠프 입장에서는 다시 2번, 3번 시도한다면 당원들도 너무한다. 이런 반응이 나올 수도 있는 것이겠죠. 일단 지지율 결과를 여러 각도에서 보게 되면 여러 가지 흥미로운 숫자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자, 그럼요. 다음 준비된 거는 패널 분들께 약간 쓰시라고 준비한 건데 일단 제가 문제를 설명을 드릴게요. 아직 시간이 좀 있으니까 천천히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일단 화면 좀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요. 지금 한동훈 전 위원장을 바라보는 영남의 민심. 이게 지금 가장 많은 분들이 관심이 있어 하는 거거든요. 자, 이와 관련해서요. 어제 한동훈 전 위원장 대구를 방문했거든요.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추가적인 설명을 내놓으신 분이 있어요. 들어보겠습니다.
저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108일은 저에게 너무 짧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이 동네 살아요. 우리가 엘리베이터에서 여사님들을 만났어요. 저 아세요? 그리고 저도 솔직히 홍 시장님이 너무 험한 말씀을 많이 하셔서 야, 내려왔을 때 이 대구 분위기가 안 좋은 거 아닌가 그런 우려를 했는데 와보니까 그 생각하고 전혀 다르게 한동훈 위원장의 편점이 대구에서 오히려 더 대단하다. 자, 지금 요 영상 속에 뭐 장면과 설명을 들어보면은 대구 지역 방문했고 영남 지역 방문했는데 굉장한 환호를 받고 있다. 이렇게 좀 설명이 나오잖아요. 그런데요. 다음 준비된 목소리는 좀 다르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영남의 민심이 한동훈 위원장에게 총선 전처럼 뜨겁지는 않고요. 실제로 어제도 뭐 대구를 순회하고 오셨는데 모인 인파나 이런 것들이 비대위원장 시절과는 좀 비교가 안 됐거든요. 그리고 그 주변의 러닝메이트들이 영남의 전통 당원들이 보기에 누구지? 하는 분들이에요. 솔직히 말해서. 그리고 뭔가 기존의 영남이나 전통 당원들과 소통이 있거나 인기가 있었던 분들도 아니고요. 대통령을 저렇게 멀리하고 기대를 저버리면 이게 또 배신자 코드, 배신자 프레임에 갇힐 수가 있거든요. 지금 유승민 의원이 거의 자기 지역구에서는 영원히 정치를 할 수 없을 만큼의 이 강한 배신자 코드가 씌워져 있어서 사실 그게 이제 유승민 의원의 대표적인 브랜드가 됐죠. 근데 한동훈 위원장도 그런 점은 좀 스스로가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연거푸 두 가지 목소리를 전해드렸는데 좀 다르죠? 지금요, 앞서서 들렸던 이 박정훈 의원의 설명과 지금 김재원 전 최고위원 설명 좀 뭔가 좀 다르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패널분들께 영상에 나가는 동안 질문을 드렸어요. 지금 영남 민심은 현재 한동훈 전 위원장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아니면 뭐라고 보고 있을까입니다. 여기서 이 뭐라고를 쓰시는 거였습니다. 우선 최경철 위원은 이 뭐라고가 뭐라고 쓰셨습니까? 좀 뭐 다른 팀이라고 썼는데요. 그럼 다른 팀으로 보고 있다 지금. 네, 그리고 뭐 방금 김재원 전 최고위원이나 그리고 뭐 원희룡 지금 후보도 지금 그 말씀하시는데 배신자라는 말을 하죠. 저도 뭐 그걸 쓰려고 그러다가 제가 언론인이 혐오 표현을 쓰기에는 좀 그럴 것 같아서 원래는 배신 뭐 이런 거 쓰시려고 그랬었어요? 뭐 언론인이 이런 표현을 써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저는 좀 순화해서 다른 팀이라고 썼습니다. 이게 영남 민심이 지금 제가 오늘 일반 당원들도 얘기를 좀 들어봤습니다. 이게 대구 경북에 가면 엄청나게 많은 당원이 있습니다. 이게 저는 당원인지도 모르고 얘기를 하면 나 당원인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영남 지역에는 국민의힘 당원들이 집중돼 그렇습니다. 있다, 이게 지금. 보통 사람 같은데 당원이에요. 돈을 내는 당원이 많습니다. 그만큼 고관여층이 많은데 그분들 생각은 아니 한동훈 위원장이 그 당대표 후보로 출마하면서 왜 최상병 특검법을 들고 나왔을까? 지금 원팀을 이루어서 민주당에 맞서서 무언가 액션을 해도 모자랄 판에 지금 최상병 특검을 들고 나와버리면은 전선이 무너지는 것 아닌가. 그 전선이 무너져 버리면 하염없이 밀려서 결국 부산 앞바다까지 바다에 빠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위원장이 최상병 특검법을 얘기한 것은 굉장히 큰 오류였다. 이철우 지사가 한동훈 위원장을 문전박대하면서 얘기한 부분이 이런 게 있습니다. 원팀이 돼야 되는데 최상병 특검법을 얘기한 것은 우리 전선을 무너뜨려버렸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큰 오류를 범했고 실수를 범했다. 그래서 사실 이철우 지사도 시간이 없어서 오지 마라고 한 것이 아니라 사실상 문전박대를 한 거죠. 그러면 다음에 한 번 더 가겠다고 해도 그때도 거절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가능성이 높죠. 뭐 솔직히 뭐 홍준표 시장 같은 경우는 전화를 굉장히 잘 받는 분인데 아예 수신 거절을 해놓은 상태니까. 한동훈 전 위원장 번호를 수신 거절 상태로 놨어요? 수신 거절 확인됐습니까? 확인은 안 됐지만 어쨌든 홍준표 시장이나 이철우 지사는 전화를 굉장히 잘 받는 분인데 전화를 안 받은 거 보면 굉장히 감정의 굴곡이 굉장히 크다.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위원장을 지금 상당수의 고관여 당원들은 이미 다른 팀으로 보기 시작했고 그리고 아직 잘 모르는 사람들은 이제 생각을 조금 달리하기 시작했다. 이것이 바로 영남 민심이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영남 민심이 보는 한동훈은 다른 팀이다. 이렇게 쓰셨고요.
이번에는 맞은편에 계신 서영주 소장님은 뭡니까? 무슨 뭐 식당 메뉴를 쓰신 겁니까? 뭐라고 쓰신 거예요? 뭐 저녁 시간도 되셨으니까 먹는 걸로 좀 표현을 해봤습니다. 등갈비가 뭡니까? 등갈비 좋아하시잖아요. 등갈비 맛있잖아요. 뜯을 게 많잖아요. 예. 등갈비에. 근데 영남 쪽의 민심을 보면 저는 객관적으로 접근하고 싶어요. 예. 여러 가지 대구 민심도 제가 건너 들은 것도 있지만 지금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를 긍정으로 보는 대다수의 국민들의 70% 이상은 부정인데 긍정으로 보는 사람들 중에 한동훈 후보에 대한 지지가 절반이 넘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TK 민심은 한동훈에 대해서 배신자 프레임을 나머지 후보가 외친다해도 먹혀들고 있지 않다라고 보는 게 합리적인 추론 같고요. 예. 결국에는 대구 민심도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굉장히 부끄러운 거예요. 뭐냐면 계륵 같은 존재입니다. 계륵. 버리기에는 아깝고 가지고 있자니 쓸모없고. 그러니까 그 계륵 같은 존재에서 지금 TK 보수층의 민심은 배가 고파요. 뭘 뜯고 싶어요. 듣고 싶다. 그렇죠. 보수의 자존심을 뜯고 싶은데 윤석열 대통령을 보면 그걸 뜯을 게 없어요. 근데 버리자니 3년이 남았어요. 그거를 대체할 사람이 누구냐. 딱 보니까 한동훈 후보가 등갈비처럼 등갈비다. 먹음직스럽고 이게 뜯는 대체 대상이다. 가능하겠다. 그런 마음으로 지금 빨리 요리가 끝나고 나서 뭔가를 계륵을 대체할 등갈비를 원한다. 지금 뜯는다 그러니까 약간 부정적인데 그런 설명이 아니라 아니, 좋게 뭔가를 이제 뭐 채운다고 지지를 해야죠. 주겠다, 네. 약간 마음을 주겠다 그 뜻이네요. 그렇게 보고 그러면은. 있습니다. 네. 등갈비라서 지금 뭔가 먹음직스러운 등갈비 같은 모습으로 보고 있는 거 아니냐 이 네네. 뜻이네요. 독특한 표현들을 쓰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윤기찬 부위원장께서는 릴레이하고 가로를 하시고 바통이라고 썼어요. 릴레이에서 바통 쓰이잖아요. 예. 근데 이게 이제 정권 재창출에 대한 목마름이죠. 보수층의 입장에서는 누가 좋고 누가 싫고 이런 것에 대한 평가도 있겠지만 예. 사실은 어떤 분이 됐을 때 정권 재창출에 유리할 것인가. 근데 정권 재창출은 사실은 이게 바톤 릴레이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뛴 분의 바통을 정확히 받아쳐야 돼요. 그렇겠죠. 그런데 앞에서 뛰는 분의 바통을 안 받아채고 본인이 이걸 이길 수 있는 게임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바통을 제대로 잘 받는지. 그러니까 윤 대통령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떠나서 어쨌든 보는 시각 자체가 만약에 각을 세운다 그러면 앞에 있는 주자의 바통을 안 받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릴레이 이길 수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보수층의 보는 시각이 어떠는가에 따라서 아마 상당히 표심이 옮길 것 그러면은 같고. 지금 윤기찬 부위원장께서는 지금 현 상태가 한동훈 전 위원장이 무엇이다가 아니라 지금 어떤 상황에 있다라고 지금 쓰신 거네요.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의 위치를 그 한동훈 위원장에 대한 기대가 그렇다는 거예요. 릴레이를 하는 선수로 보고 있다 지금. 그렇죠. 그렇지 않고 만약 한동훈 위원장이 아무리 그 팬심이 많고 하더라도 예. 정권 재창출에 만약에 도움이 안 된다라면 찍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이전에 비대위원장 할 때 뭐라 그랬냐면 예. 9회 말 투아웃에 나온 지명타자라는 취지의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당시에 민주당한테 많이 지고 있다는 상황을 전제한다 그러면 예. 아니 솔로 홈런 쳐가지고 될 게 없죠. 그러니까 주자가 이미 나가 있어서 말로 홈런을 쳐 이길까 그래야지 말까인데. 이길 수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말로를 만들어 놔야 되는데 지금 솔로 홈런을 치려고 자꾸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말로를 만드는 그런 한동훈이 돼야 되겠다. 그래야지만 보수층이 지지를 얻는 것이고 나머지 원희룡, 나경원 이런 분들도 지금 얘기하는 게 그런 거잖아요. 말로를 만들겠다. 릴레이를 잘 뛰겠다는 예. 거기 때문에 그런 취지의 본인이 아마 입지 선정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릴레이라고 쓰신 거 보니까 아직 영남 민심의 판단이 좀 남아있다. 지켜보고 있다. 이런 것도 들리네요. 마지막으로 김진욱 전 대변인께서는 감탄사를 쓰신 겁니까? 웃짧고 웃잘 겁니다. 예. 뭐 영어로 표현하면 딜레마라는 상황이죠.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가 3년이나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선택하자니 앞으로의 국정의 미래가 좀 불투명하고 정권 재창출을 과연 가능하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정도의 지금 그런 그 상황이다. 또 한동훈 후보를 선택하고자 해보니까 지금 그러면 이게 지금 현재의 권력인 윤석열 대통령이 자칫 잘못하다가는 무너져 내릴 수 있지 않을까. 예. 진퇴양난의 상황인 거예요. 좀 전에 그 영남권 그 여론조사 화면에 보면 예. 한동훈 위원장이 33. 예. 그리고 아까 다시 한번 띄워볼까요? 네, TK 지역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세 후보가 다 합치면 뭐 17, 19, 17, 14니까 40입니다. 그럼 33대 40입니다. 사실상 거의 반반이다라고 보면 돼요. 저희 TK 지역에서 저 정도 상황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한동훈
후보에게 일방적으로 지금 그 표가 가고 있지 않아요. 그건 아니다. 그건 아니에요. 그렇다면은 원희룡, 나경원, 윤상현 후보에게 간 저 40의 마음까지 본다면 지금 이 영남권에 있는 그 국민의힘 지지층 당원들 입장에서는 조금 더 보겠다라고 하는 생각. 이거 뭐 현재 권력과 미래 권력이 윤기찬 부위원장님 말씀처럼 릴레이로 해서 바통을 잘 주고받으면 좋은데 저 바통이 중간에 떨어져 버리는 상황이 오고 있다. 그렇다면 위험한 그 시그널이 아닐까 이렇게 본다고 그 생각되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 그 대구 경북에 40%의 지금 포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국민의힘의 전체 80만 당원 중에 40만 명의 지지층이 모여 있는 이 대구 경북 지역에서 영남 지역에서 지금 한동훈 후보를 바라보고 있는 이 모습은 고민이 깊다. 웃자야 되나. 지금 그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요거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배영찬 소장님께 지금 사실은 4명의 이 당권 후보들 가운데 원희룡 전 장관이 윤심에 가장 근접한 거 아니냐라는 평가도 사실 있어요. 원 전 장관의 최근 나온 지지율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보통 2등 정도를 기록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지금. 그렇죠. 그게 이제 친윤, 윤심의 현주소라고 봐야 되겠죠. 하지만 제한적이다. 결과적으로 당원은 웃짧고 이게 중요한 거죠. 내 등갈비는 있는가. 그러니까 이제 지금 계속해서 원희룡 후보는 윤 강조거든요. 친윤, 찐윤, 이번에는 무윤. 무윤은 뭔지 아십니까? 뭡니까? 무조건 윤. 그다음에 윤윤. 최근에 창윤도 나왔어요. 그게 뭐냐면 정부를 만드는데 같이 하지 않았냐. 근데 이제 이것만으로는 여론조사도 그렇고 당원들이 아까 우리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대로 당원들이 지난해 3월 전당대회처럼 윤심이 작동해서 당원들이 따라가주면 모르겠는데 그러면 당원들이 이른바 반한이 원희룡 후보 지지로 그대로 연결될 것인가? 이거는 확답할 수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원희룡 후보가 내세우는 보수 재건,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과의 생산적, 건설적 협력, 그리고 최상병 특검법이나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대안, 이런 부분에 대한 목소리가 나와야 되겠죠. 그러니까 무조건 오로지 윤만으로는 부족하다. 알겠습니다. 지금 뭐 대략적으로 보니까 이제 한 달 정도 남았죠. 전당대회 날짜가요. 과연 어떻게 되는 건지 좀 지켜봐야 되고요.